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서는 먼저 종목별로 보고 그다음에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OX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셀트리온 그룹주였는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 또 고덱스 건강보험료 급여 퇴출 위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락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네, OX 나뉘어졌는데요. 길곤FC는 네. 그러니까 급등했다는 단기 조정이다.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2분기 실적은 컨센을 조금 어떨 거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분기까지 이어질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램시마, 허주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처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 실적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기존에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랑 허주마가 뭐 직접 판매는 아니었는데 직접 판매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단기 조정 시에는 조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한 5% 빠지다가 지금 밑꼬리가 달렸어요. 2% 하락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용화 사전에는 네. X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네. 셀트리온 제약의 제품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실적 모멘텀으로 이를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X인가요?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코스피 대비해서도 너무 많은 상승폭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안정이 살짝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오늘 기관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중장기의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셀트리온 제약 쪽에 보면은 결코 작지 않은 매출이에요. 작년 매출 690억인데 17%가 넘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퇴출 수순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다시 재상승하긴 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내리는 비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도 참 애매해요. 하이브 보도록 하죠. BTS 그 열풍 속에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또 이 BTS 때문에 실망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지금 구간 하이브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또 오로일치가 되는데 하이브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일단은 뭐 멤버들이 일단 군입대 이슈가 좀 남아있기는 해요. 재계약은 아직 멀었습니다. 재계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2026년인가 7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 이슈는 조금 어느 정도 아직까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군입대를 동반에 한 번에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 앨범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앨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앨범 판매고는 지금의 이런 입지들로 보았을 때에는 600만에서 700만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각각 개인의 솔로 앨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700만 장 이상은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세븐틴 그리고 이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팬들께는 죄송하지만 줄여서 부를게요. TXT 그리고 엔하이픈 앨범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BTS의 뒤를 잘 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졌던 부분들은 조금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공연도 있어요. 세븐틴이 한 48만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XT, 엔하이픈이 각 15만 정도에서 한 80만 명의 공연 모객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온라인 공연에다가 믹스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위버스 2.0이 또 7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엔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예요. 네, 기존의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굿즈 판매라던가 NFT 이런 쪽까지 연결되면서 엔터사의 밸류가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게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는 두 분 모두 오로 일치됐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키움증권.
증권사들의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불안한데요. 어닝 쇼크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길곤 FC는 X를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X일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O로 먼저 질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번 순서여가지고. 네. 네, 앵커님 마음이더라고요. 네. 저는 증권사는 사실은 업황 부진이나 둔화가 사실은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를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 2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이익 자체가 거의 한 4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3분기, 4분기도 사실은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사실 그 5월에 종투사 인가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기는 했지만, 시황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서 차라리 나중에 조금 확인하고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은 그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또 마감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의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는요. 여행 가자 그리고 쑥쑥 커지는 EV라고 주셨습니다. 이쪽은 여행 테마, EV 테마, 전기차 테마일 것 같은데요. 종목으로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코스모 신소재, 제주항공이 나왔는데 아니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의 주가 변동이 좀 남들보다 큰 것 같아요. 좀 크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격변기에 좀 놓여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하락장에서 121선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지지 않습니다. 이 폭 자체가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도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6월 같은 장에서 오히려 오르다가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12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밑꼬리가 달리면서 정확하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았고 그만큼 지지를 받을 만큼 내용이 일단은 좋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약간 IT 기기단의 중소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대형 단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전기차라던가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쪽들의 밸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들어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쪽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를 드렸었어요. 지금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1위인 유미코아에 이어서 국내 2위, 그 뒤쪽에서 LNF가 생각보다 빠르게 숫자들을 재무제표에 찍어주고 증설이 빨리 되면서 일단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주가가요. 그러면서 일단 양극재 쪽에서 또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은 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1만 톤에서 2만 톤까지 캐파를 확장을 해놨고요. 지금도 증설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2025년 정도에는 한 7만 톤 이상의 양극재 캐파를 가지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 대수로 봤을 때에도 상당한 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양극재가 모자라서 굉장히 조인트 벤처나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미리미리 배터리를 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대형 단으로 밸류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121선 지지가 정확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원재료 가격도 제품 가격에 전이시키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는 다시 한번 시장이 안 좋다라고 가정하고 121선까지 열어놓고 하면 46,0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신규 매수자분들도 분할 매수로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9,000원. 그리고 손절은 시장 상황이 지금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10% 안쪽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손절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6,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보겠고요. 59,000원의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이죠. 여행 가자라면서 제주항공 꼽아주셨어요. 네. 그 많고 많은 항공사들 중에 제주항공으로 콕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주항공이 2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면 그게 바닥이지 않나라는 게 저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의 22,000원대까지 조금 회복을 했다가 거의 14,000원 후반대까지 쭉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조정은 보이고는 있지만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라는 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예정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미주 쪽은 항공이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유럽이랑 동남아가 먼저 살아나야지 사실은 저가 항공사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살아나니까 제주 쪽으로만 항공이 다 몰려버리니 실질적으로는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부터 인천공항도 정상화 방안 시행한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건 사실은 동남아 쪽이 살아날 거고요. 여름 휴가 때도 사실은 너무 멀리는 못 가더라도 동남아 쪽은 사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 때 이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이제 주가는 조금 회복을 하겠지만 그때 돼서 사기는 사실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유념해서 보자라는 관점이고 올해 실적은 코로나 전까지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내년 상반기 좀 넘어가면 뭐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 같고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3천억, 4천억대까지도 갔었는데 내년은 그래도 한 3,400억대까지도 그래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치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이 그래도 적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가격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라인은 1차는 한 22,000원, 손절 라인은 한 14,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500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도 실적들이 마구 쏟아질 텐데요. 사용과 사장님, 혹시 네.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대할 만한 업종,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도 일단은 지수들이 좀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 강도 자체가 계속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도 지금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1,800억 조금 넘겼어요. 그중에서 이제 전기, 전자, 운송, 장비, 화학, 의약품은 아까 팔았는데 또 매수로 전환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보험이라던가 서비스업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글쎄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물량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쪽보다는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들의 매수 조합으로 좀 물량들이 크게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좀 특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간헐적으로 강도 높은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좀 발생이 장중에 한 두어 번 정도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조금 성장성 이런 부분들,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걷어지면서 정말로 밸류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미디어 쪽 이런 쪽들이죠. 메타버스 그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좀 4차 산업 관련되거나 조금 미래 유망주, 성장주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